안녕하세요. 롤로맘입니다. EDD 업데이트 해드릴게요. 4월 달부터 펜딩이 되고 페이먼트가 들어오지 않는 문제들을 대부분의 많은 수당을 받는 분들이 겪고 계세요. 수당이 몇 주 펜딩된 후에 파일 뉴클레임을 하자마자 페이드로 바뀌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지만 이거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파일 뉴클레임을 하신 후에 또다시 설티파이를 한 후에 펜딩이 또 계속 되고 있는 문제들을 갖고 있고요. 그 이유는 대부분 신분 조회를 맞춰야 되거나 전화 인터뷰 플래그가 걸리는 사례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파일 뉴클레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펜딩되는 분들은 전화를 하셔서 펜딩이 풀어지는 사례들도 있어요. 올해부터 EDD가 3개월마다 펜딩 이슈가 걸리게끔 시스템을 업데이트했어요. 그 이유를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파일 뉴클레임을 하시는 분들이 12개월 동안 수입이 없을 경우에 위클리 베네핏 금액이 지로라고 안내를 받으셨거나 인밸리드라고 안내를 먼저 받으시죠. 그거는 그냥 안내일 뿐이니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그 다음에 EDD가 여러분들 익스텐션을 자동으로 파일했다는 문자나 이메일을 또 안내를 해줘요. 그게 며칠 걸릴 수도 있고 일주일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 뉴클레임을 하신 후에 여러 가지 메시지 받으시면서 위클리 베네핏이 감소하거나 아니면 지로거나 인밸리드로 나오는 분들은요,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파일 뉴클레임을 하면은 신분을 조회하는 전문 수사기관과 같은 에이전트가 스크리닝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 이미 데이터가 넘어갔기 때문에 EDD 스페셜리스트들이 여러분들의 펜딩 이슈를 임의로 풀어주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시간이 더 지연이 됩니다. 파일 뉴클레임을 해서 UI 위클리 베네핏 자격이 안 되는 분들은 그래서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면은 굉장히 일이 꼬이는 사례들이 많고요. 중간에 스킵되는 경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될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EDD에 힘들지만 전화를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 중에 하나고요. 헤드헤드로 받고 계시는 분들은 expired day가 on extension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밸런스가 소진될 때까지 계속 certify 하시면은 페이먼트가 정상적으로 지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내용에는 within your benefit year라고 되어 있는데 시스템상 on extension은요, benefit year expired day가 없기 때문에 원리적으로는 자동으로 연장이 돼야 되는데 EDD에서 계속 12개월만 지나면은 파일 뉴클레임을 하라고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시스템상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실제로 페드에도 연장이 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후에 계속 펜딩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파일 뉴클레임을 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한 유혹이 또 많으시죠? 요 관계 제가 뒤에서 조금 더 보충 설명 드릴게요. 파일 뉴클레임을 하실 경우에 연방정부 지원금 300불을 포함해서 뉴 UI 베네핏으로 지급을 해줄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기존에 받고 계시던 익스텐션 프로그램 타입으로 다시 지급을 해줄 것인지에 대해서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로 EDD가 알려준다 그래요. 이 내용은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파일 뉴클레임을 했는데도 4주, 5주, 6주, 심지어 10주까지 펜딩 되시는 분들 다시 파일 뉴클레임 박스가 있어서 이걸 진행을 해야 되는지 또 이거에 대한 고민도 있거든요. 이미 파일 뉴클레임을 하신 분들은요,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일주일 이상 이전에 미리 하신 분들은 다시 하셔야 되는 사례들이 발생되고요. 일주일 이내에 하신 분들, 일주일 뒤에 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페드헤드로 받고 계시는 사례를 제가 타임라인을 공유를 해볼게요. 베네핏 이어는 2020년도 3월 22일부터 시작을 했고요. 온 익스텐션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클레임 밸런스가 남을 때까지 계속 설티파이를 해서 마지막 밸런스 4월 3일 날 엔딩 위크 되면서 소진이 다 됐어요. 그 다음에 이 계산적으로 하면은 원래 3월 22일이나 그 일주일 전 사이로 파일 뉴클레임을 해야 됐지만은 밸런스 소진될 때까지 EDD가 설티파이 하라고 해서 계속 하면서 베네핏도 문제없이 받으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설티파이 for 베네핏 박스 언제 나올 거다 메시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설티파이를 이제 진행하시는 건데 4월
4월 3일 엔딩 위크까지 페이드가 됐으니까 그 다음 날짜가 바로 이어서 4월 4일부터 일주일 단위로 두 주를 서티파이 할 수 있어요. 이건 샘플 아시죠? 1번 no, 2번 no, 3번 yes. 이거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서티파이 하시면서 여기 질문에 하나라도 반대로 대답을 하셨으면요. 플래그가 2개가 걸리는 사례들이 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나도 인컴이 있는지 없는지 이거 마크 하시는 것도 아시죠? 두 번째 주 이제 설티파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 다음 단계도 아시죠? 주 설티파이 끝나면은 마지막에 G코드 누르고 서밋 누르면 되는 거예요. 노티피케이션에 보시면은 설티파이 2주 한 거 내용이 나오죠? has been received라고. 그리고 그 위에 보면은 do not have a week available이니까 뭐 앞으로 설티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 뜻이 아니고요. 5월 2일 checkback after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5월 2일 날 다시 Certify for Benefit 박스가 뜬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며칠 기다렸다 업데이트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글씨가 바로 나오지 않는다고 그래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2주 설티파이를 하고 나서 펜딩으로 되어 있죠. 보통은 수요일까지는 입금이 돼요. 늦어도 금요일까지. 그런데 2주 다음 설티파이 할 때까지도 계속 펜딩이 될 수가 있어요. 2주 뒤에 Certify for Benefit 박스가 나왔어요. Certify를 진행을 하시면 돼요. 펜딩 문제는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무조건 여기가 펜딩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겁내실 거 없어요. Certify for Benefit 박스가 나오면 무조건 Certify를 밸런스가 없든 펜딩이 됐든 그 상관없이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Certify 다 했다는 메시지가 나오죠. 그리고 아래 보면은 수당이 총 2주씩 했으니까 4주가 펜딩으로 나오고 있어요. checkback after라는 문자가 안 나오죠. 그러니까 checkback after가 나오면은 그날 Certify for Benefit 박스가 나온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렇지만 아직은 안 나왔어요. 이 메시지는요, 일주일 안에 업데이트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안 나왔다고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노티피케이션 자체가 없어지면 문제가 되지만 아무 메시지가 없다고 해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2주 이상 펜딩이 됐어요. 그러면 어떤 다른 플래그가 걸려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2번이나 설티파이를 했는데 페이드가 안 되면 4주가 펜딩된 거죠. 그러면 EDD에 전화를 하셔야 돼요. 전화번호 5로 다이얼 익스텐션 눌러주는 옵션 제가 계속 설명드렸어요. 이거 카피해서 여러분들 셀폰으로 붙이기를 한 다음에 전화를 걸어보세요. 그러면 몇 차례 실패하지만 나중에 자동으로 전화 익스텐션을 걸어주거든요. 그럼 스페셜리스트하고 전화 연결하기가 수월합니다. 세 가지를 다 사용을 해보세요. 스페셜리스트와 전화 연결이 되면 여러분들한테 순서대로 묻는 게 있죠. 소셜 번호, first name, last name, date of birth, 그리고 주소. 마지막 고용주 이름인데 W2로 UI를 받고 계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셀프 인플로이어 하더라도요. W2로 UI 산정받았던 그 마지막 고용주 이름 알려주시면 돼요. 스페셜리스트하고 통화를 하실 때 여러분들이 이걸 간단하게 메모하시면은 영어가 부족하셔도요 어려움이 없습니다. 제가 이 팁을 좀 드릴게요. 질문을 똑똑하게 해야 똑똑한 스페셜리스트의 답을 얻을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죠. 이전 화면에서 묻는 질문들을 대답을 하시고요. 어떤 걸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물을 때 먼저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의 베네핏이 페드에든지 PEUC인지를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응용하시면 돼요. 위클리 베네핏이 몇 주가 펜딩 되어 있는지를 말씀을 하세요. New UI 자격이 되지 않는 분들은요. 파일 뉴 클레임 없이 페이먼트를 풀어줄 수 있는지 물어보세요. Release my payment 이렇게 하면 페이먼트 풀어줄 수 있느냐 그 질문이거든요. 이 영어를 응용을 하세요.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은 본인의 스타일로 하시면 돼요. 이 내용이 가장 중요해요. 12개월 이상 W2 인컴이 없었다라고 얘기하시고요. New UI 위클리 베네핏을 받을 자격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이 두 문장이 그 말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아이디미를 제가 계속 권장을 해서 1월이나 2월에 하신 분들이 많으시죠? 그분들은 이렇게 한마디 더 하시면 돼요. 아이디미를 2월에 이미 마쳤습니다 라고 얘기하세요.
ID미를 아예 하지 않으신 분들은요, 제가 파일 뉴클레임 진행 중간에 하면서 ID미까지만 마친 다음에 스탑을 하면은 ID미는 할 수 있고 파일 뉴클레임은 하지 않는다라는 거 트릭 쓰는 거 알려드렸죠? 그대로 일단 진행하시고요. 되도록이면 ID미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스페셜리스트가 New UI 자격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바로 펜딩을 풀어주는데요. 빠르면 5분, 늦어도 20분 내에는 금방 풀어줘요. 전화를 끊고 클레임 히스토리를 가보시면은 스테러스가 펜딩되었던 모든 위크가 페이드로 변경이 됩니다. 전화 인터뷰가 걸리지 않는 이상은 대부분 이렇게 바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EDD에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 데뷔 카드로 트랜스퍼하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보통은 2, 3일 내에 은행으로 입금이 돼요.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은 기다리셔야 돼요. 2주 이상 펜딩이 될 경우에 EDD에 전화하셔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마냥 자동으로 페이될 때까지 기다리기에는 EDD의 시스템이 너무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알아야 여러분들이 왜 전화를 하시는지 그걸 아실 수가 있죠. 사기성 수당 신청이 워낙 많고요. W2 인컴을 보고하지 않으면서 수당을 받는 사례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오버페이먼트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문제 때문에 EDD에서 2021년 1월 달부터 모든 수당 신청자분들이 분기별로 W2 인컴이 있는지 스크리닝을 하게끔 시스템을 바꿔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1분기, 즉 2021년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1분기잖아요. 그 분기를 스크린을 언제 하냐면은 4월에 하게끔 되어 있어요. 이 이유 때문에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페이먼트가 4월 달부터 계속 펜딩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월 3일 엔딩까지는 페이가 잘 됐는데 그 이후로 이런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어요. 스페셜리스트들이 플래그가 걸리면은 매뉴얼리 이 작업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에 있어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펜딩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계속 전화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루에 소화해낼 수 있는 업무량도 있지만 전화가 너무 많이 폭증을 하다 보니까 이 작업이 계속 늦어지고 있는 거예요. 백로그 관련된 거를 80% 이상 소화를 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20%가 남아 있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전화를 했을 때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들이 다시 백로그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업무가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80% 이상 소화해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전화를 하지 않았는데 몇 주 펜딩된 수당이 갑자기 페이드로 변경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런 분들은 운 좋게 매뉴얼리 스페셜리스트들이 펜딩 문제를 해결된 케이스예요. 그렇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자동으로 페이드로 변경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는 게 바로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 때문이에요. 백로그, 전화콜이 너무 많고 일이 계속 많다 보니까 딜레이 되는 이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이 메시지로 Where is my payment 요청을 해도요. 그걸 처리할 수 있는 게 너무 부족하대요.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대부분 이 처리 시간이 10%도 안 된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메시지는 일단 보내두시는 게 좋다는 거죠. 4월 달부터 펜딩 문제가 걸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까지 EDD 스페셜리스트하고 통화를 하면은 1분기 플래그 걸린 거를 풀어주죠. 그러면은 2분기까지는 아무런 문제 없이 수당을 받으실 수가 있는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즉 2분기면은 4월에서 6월 달까지죠. 그럼 6월 달까지는 또 계속 순조롭게 수당이 나와요. 하지만 분기별로 모니터링을 하게끔 시스템이 변경됐기 때문에 3분기가 시작하는 7월이 되면 다시 또 펜딩 문제가 걸리는 거예요. 파일 뉴클레임을 하시든 자동으로 연장돼서 전화해서 펜딩을 풀든 똑같이 분기별로 계속 플래그가 걸리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3개월에 한 번씩 이 문제 때문에 EDD에 직접 전화를 하셔야 되는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는 거예요. EDD에서 원래 목표는 6월까지는 이 문제를 다 해결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5월 중에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했지만
여전히 백로그라든지 전화콜이 너무 많다 보니까 수작업을 할 수 있는 시간들이 턱없이 부족해서 이게 제가 볼 때 9월 달까지도 갈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최소 2번은 EDD에 전화를 하셔야 되는 문제들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화를 하셔서 지금 펜딩된 거를 해결을 하시죠. 그럼 7월 달에 다시 한번 펜딩이 걸려요. 그럼 펜딩 되자마자 무조건 전화를 하세요. 그러면 7월에 펜딩이 풀리면은 3분기가 9월까지니까 9월 살 엔딩 위크까지 추가 연장 수당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때까지는 특별히 전화 인터뷰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문제가 걸리지 않는 이상은 순조롭게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엔딩 위크가 예를 들어서 3월 14일부터 쭉 이렇게 5월 8일까지 계산을 해볼게요. 펜딩이 2주 이상 유지가 되면은 여러분들이 왜 EDD에 전화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해하셨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중간에 펜딩이 되면서 뒤에 것만 페이가 되었다. 그럴 경우에는 EDD에 전화하시면은요, 바로 펜딩을 페이드로 바꿔줘요. 하지만 파일 뉴 클레임을 하시는 분들은요, 이렇게 중간에 서티파이 할 수 있는 엔딩 위크가 스킵이 돼버리는 사례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갭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EDD에 백데이트를 요청하라고 되어 있어요. 백데이트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EDD 로그인을 하지 마시고 Ask EDD를 링크해서 가시면 돼요. 이거 여러분들 쉽게 링크할 수 있도록 제가 동영상 밑에 사이트 링크해 드릴게요. 맨 오른쪽에 Unemployment Insurance Benefits를 누르시면은 그 다음 리스트가 나오는데 이 중에서 Claim Question을 누르세요. 그럼 여러 가지 중에서 맨 위에 왼쪽에 보면은 백데이트 신청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Learn More 이거 블루 색깔 되어 있는 거를 누르시면은 그 다음 Ask EDD로 메시지 보낼 수 있는 화면이 나와요. 그래서 Continue 클릭하시면은 쭉 이름 넣고 소셜 번호 넣고 생년월일 주소 넣는 거 아시죠? 여러분 제가 시뮬레이션 했기 때문에 그리고 집 코드, 전화번호는 셀폰 번호를 반드시 넣으세요. 이메일은 2번을 입력하게 되어 있어요. 꼭 이메일을 넣으셔야 여러분들이 답을 빨리빨리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Backdate my claim to 엔딩 위크 적지 말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3월 27일 엔딩 위크까지 페이 받고 그 뒤에 2주가 펜딩 됐다면은 그 following day 그러니까 3월 27일 날 엔딩 위크로 끝나고 그 뒤면은 3월 28일부터 백데이트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메시지는 간단하게 이렇게만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submit 누르시면 되는데 요 프로세싱 타임이요. 빠르면은 뭐 한 2주 안에 늦으면은 3, 4주가 걸릴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반드시 소급해서 다 지급해주는 수당이니까 여러분들이 중간에 스킵이 되고요. 그 뒤에 페이가 잘 되는 분들은 반드시 요청을 해두세요. 프로그램 연장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플로우 차트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PEUC, 즉 익스텐션 티어 2라고 그래갖고 2020년도 12월 27일부터 총 11주가 연장이 돼서 여러분들 수당 받고 계셨죠. 이런 분들은 지금 PEUC 연장으로 돼야 되는 거죠. 페드헤드로 연장이 되신 분들은 up to 20주까지 산정이 됐어요. 그러면 PUC 익스텐션이 먼저 되는 게 아니고 페드헤드 연장이 우선이니까 페드헤드로 계속 설티파이 하시면서 수당을 받으시는 거죠. POA는 그냥 POA로 받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연장 플로어를 보면은 익스텐션 티어 2로 받던 분들이 29주가 연장이 되면은 프로그램 이름이 괄호로 추가되는 게 어그멘테이션이라는 메시지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전화해서 연장이 됐다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프로그램 타입이 이렇게 변경이 됐는지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직 변경된 게 아니에요. POA 받는 분들은 POA로 연장이 29주 되고요. 프로그램 타입에는 Disaster Assistance라고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나오면 POA라는 거 이미 아시죠? 페드헤드로 받던 분들은 티어 2 익스텐션 29주 연장이 아니고요. 11주 연장이 먼저 돼요. 그 다음에 익스텐션 티어 2 29주가 연장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프로그램 타입이 이렇게 변경되는 순서이기 때문에 실제로 수당은요. 총
29주에서 익스텐션 티어 2로 받은 11주를 뺀 나머지 18주가 추가로 연장돼서 지급이 되는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9월 4일 엔딩 위크까지만 지급이 되는 거예요. 원리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페드에드 연장되신 분들이 지금 11주 연장이 된다고 그래서 나는 11주만 받나요? 이렇게 묻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11주가 소진되면은 그 다음에 어그멘테이션으로 29주가 연장돼요. 그렇지만 아무리 29주로 연장이 되었다고 나오더라도 실제로 수당은 9월 4일 엔딩 위크까지만 지급받을 수 있다는 거죠. 왜 수당이 펜딩이 되고 여러분들이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